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88쪽에 6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이제 사업이 다 끝나면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조성토지 등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이란 말은 분양입니다. 분양. 자, 그래서 조성된 토지 등을 자 공급 자 그래서 뭐 토지나 아니면 건축물이 새로 조성됐겠죠. 그걸 공급 분양을 해야 된다 이 뜻이. 자, 이건 두 가지가 시험에 물어보는데 첫째 공급 방법.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거냐.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자, 그리고 예외로 추첨을 설 수가 있어요.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거죠. 추첨은 제비뽑기예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살 사람과 팔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붙는 것이 공급 가격입니다. 조성된 토지 등을 어떤 가격으로 공급할 거냐. 원칙은 감정 가격이에요. 예외가 감정 가격 이하로 줄 수도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1번 공급계획 작성 및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그 다음 줄 치세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급해라 이 뜻이. 자, 그 다음 2번에 조성토지 공급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이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여기 따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해라. 구체적 공사계획에 따라서. 옛날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을 하라 했어요. 개발계획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저 김해 내동 신도시 같은 개발 사업할 때는 김해 시장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 개발 계획에 따라 공급하니까 아무래도 같은 토지를 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이 수입이 많아지겠죠. 상업용지를 대폭 확대해서 공급했습니다. 자, 여러분 난 중개업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도시든 간에 어떤 신도시든 간에 상업용지가 5% 이상 공급이 되어 있는 곳은 장사 안 돼요. 너무 많이 공급대가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 간에 경쟁만 하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 김해 그 내동 신도시는 상업용지를 6% 정도 공급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업이 다 끝나가도 분양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공급해놔니까. 또 거기서 장사한 사람들이 6개월은 못 버팁니다. 장사하다가 너무 동종업종이 많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것이 실시계획대로. 구체적 공사계획 있죠. 여기 따라 공급해라 이 뜻이에요. 자, 옆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1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줄칩니다. 경쟁 입찰 방법이 따른다. 그게 원칙이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 밑줄 쳤습니까? 자, 거기에 동그라미 거기에 3번 몇 번입니까? 3번 위 1항에도 불구하고 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자, 줄칩니다.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밑에 박스에 있죠. 자, 주택법에 따라서 줄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지.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해 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끝에 공공택지 줄치고 공공택지도 추천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정의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줄치시고 자 거기에 면적이라는 것은 33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나 공장용지는 뭐로 주라? 추첨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보시면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면 다음 사항을 공고하라라고 되어 있죠. 공고사항 있죠. 그건 버리세요. 예. 자, 내려가면은 그 밑에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그 수의계약 방법에 밑줄 치시고 자 수의계약으로 공고할 수 있는 것이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번까지 되어 있죠. 이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시험에 놓을 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 1번 체크해서 보시고 자 학교 용지나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에 공급할 때는 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보시고 자 그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4번 보세요. 토지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거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7번 체크해 7번 경쟁입찰 추천 결과 예상이 유찰될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7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럴 경우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은 이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사실 출제하기 좀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줄칩니다.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 기준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7번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안 보셔도 되고. 자 내려가면 7번 학교 용지 등 공급 가격 그게 이제 감정가 이하로 주는 건데 자 거기 밑줄 칩시다.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에 아래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자 해당 토지 가격을까지 줄쳤어요. 자 그 줄 끝에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주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용지 등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주는데 보통 어느 정도냐 감정가격의 80% 정도로 가격을 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있죠. 자 그게 뭐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그도 감정가 이하로 주는데 다만 다음에 둘째 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로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 치시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유료시설일 때는 감정가 이하로 안 줍니다. 어떤 시설이 돼야 됩니까? 무료시설일 때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외에 3, 4, 5, 6, 7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거기 2번은 뭐 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시험론을 딱 두 가지밖에 안 묻습니다. 공급 방법, 경쟁입찰이고 추첨이고 수의계약. 아시겠습니까? 예. 가격은 감정 가격이죠. 학교 다닐 때는 감정 가격 이하.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 293조에 가면 한지 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지 방식 사업을 하는 걸 절차를 배웁니다. 한지 방식 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자 봅시다.
자, 한지 방식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걸 배우는데 절차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한지 방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지 계획부터 작성해야 돼요. 자, 한지 계획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 작성된 한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잘 작성했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지 계획 인가되면은 착공을 합니다.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습니다. 자,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은 이 공사가 다 끝났음을 공고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네 번째 자, 이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자, 그럼 한지 처분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지 처분은 자, 환지 교부 그 다음에 청산을 한지 처분이라 합니다. 한지 처분을 공고해서 한지 교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 뜻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이날부터 14일 내에 자,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지 방식 절차는 이렇게 전개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것이 여기 청산이라고 해놨죠. 청산은 자, 한지를 교부하다 보면은 정환지 자기가 받아야 할 토지 면적보다 많이 받는 걸 뭐라 부른다? 정환지. 또 작게 받는 걸 강한지. 이거 청산한다 이 뜻. 또 한지계획 인가된 이후에 사전에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한지를 받지 않는 경우 한지 부정했을 때는 자, 사전에 미리 청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한지 방식이 전개되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지 방식을 배우려면 먼저 한지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자, 한지는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꾸겠죠? 자, 사업을 하기 전, 그 다음에 사업을 한 후, 자, 사업 전에 자,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시행자에 주면은 시행자가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평면 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주면은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이 구분 건축물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 건축으로 바꿔주는 것을 입체 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환지라는 것은 평면 한지와 입체 한지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하시오. 그 환지 하면은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을 받는 걸 뭐라 부른다? 환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 한지 방식 사업이다 하면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돌려주는 방식의 사업을 뭐라 부른다? 한지 방식. 그럼 한지 계획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뭐? 환지 계획. 예. 자, 여기에 사전 청산 한지 부지정이라고 하죠.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주고 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받지 않는 걸 뭐라 부른다? 한지 부지정. 그래서 사전 청산해야 됩니다. 자, 한지 처분, 한지 교부와 청산을 하죠. 자, 한지 교부는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구분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한지교부. 청산. 자,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자, 가치가 있겠죠.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건축물의 구분 건축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구분 건축물이 가치가 높은 걸 받는 걸 뭐? 낮은 걸 받는 거 뭐? 가만지. 그 가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뭐? 청산. 네. 자, 한지 등기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또는 개발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뭐라 부른다? 한지 등기. 결국 이 말 넣으면 다 통하죠. 예, 그 이 말을부터 알아야 돼요. 한지 방식 하면은 벌써 한지란 말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한지란 말이 이런 뜻이다.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293쪽에 한지객 등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저렇게 조만하게 썼어요. 이 책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한지란 말 뜻. 사업 전에 토지를 주고 개발된 사업 후 개발된 토지 받는 걸 무슨 한지? 평면 한지. 사업 전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받는 걸 입체 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지 하면은 저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시험에 묻느냐? 예, 물었어요, 옛날에. 예, 이 뜻도 묻습니다, 시험. 자, 썼어요. 자, 우리가 한지 방식을 사업을 한다 하면은 저게 절차상 제일 먼저 한지객 작성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한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1번이 한지객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의 봅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한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찾으세요. 자, 한지 계획에는 1번부터 거기에 6번 소개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1번에 한지 설계라고 했죠. 한지 설계가 뭐냐? 교환 기준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을 줬을 때 자, 난주에 한지 방식 사업 공사를 끝나면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있죠. 이걸 바꿔줘야 되죠. 바꿔주는 기준을 뭐? 한지 설계. 자, 그래서 여기는 또 한지 설계에 대한 한 말이 잠깐만 있는지 봅시다. 역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한지 설계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한지 설계는 교환 기준이다. 자, 그래서 첫째, 평가식으로 교환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식으로 교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평가식이다라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 가격이 2억짜리다. 그러면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있죠. 2억짜리를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평가식. 면적식은 위치와 면적에 따라 바꿔주는 겁니다. 종전에 있었던 토지 위치에다가 다시 그 자리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이게 면적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썼어요. 이번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번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루지 명세. 채비지 보루지는 뒤에 나옵니다. 입체 한지를 기획할 경우에는 입체 한지용 건축물 명세. 그다음 입체 한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갈로 묶고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2번에 한지계획의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한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한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소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위치, 지목,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면적주의고 토질소리 이용사항, 환경을 고려한 것은 평가주의를 구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면적식 평가식을 가미한 절충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 있죠. 그 말 방금 읽은 거 삭제. 이 말은 옛날 법입니다. 옛날 법. 지금 이 법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주의, 토질소리 이용상 환경을 고려하는 평가주의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에는 종래 면적식 평가식을 가미한 절충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삭제식이죠. 그건 옛날 법입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인지 봅시다. 우리가 한지 방식의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한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성 기준이 있는데 작성 기준이 이 말이에요.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개발되어 올 환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이라는 것은 토양의 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이용 상황, 환경,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라는 뜻은 이 뜻이에요.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가치가 있고, 개발되도록 환지 가치가 있겠죠. 이 가치가 같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죠. 종전 토지 가치만큼 환지 가치가 되도록 이렇게 이 계획을 작성해라 할 뜻이에요. 그러면은 종전 토지 가치만큼 환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하면은 청산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환지를 전문 용어로 적응 환지다 이렇게 합니다. 종전 토지 가치만큼 환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주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놓고 봅시다. 여기에 어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입니다. 여기 도로도 있고 필지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 아직 개발이 안 된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반시설도 반듯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건물도 들어가겠죠. 이 지역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시키자 이 뜻이에요. 이 종전에 개발하기 전에 이 지역의 지가가 평에 100만 원이다. 평당. 그러면 이거 수용 사용 방식이 곤란하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럼 수용 사용 방식은
평당 10만 원 이하 돼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지방식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한지방식을 쓰려면 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2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행자에게 제공해 주니까 자, 시행자가 일단 개발시켜서 한지로 일부 돌려줘야 되죠. 일부는 뭐로 써야 됩니까? 경비로 써야 됩니다. 갑의 토지 중에 일부는 개발시켜 돌려주고 일부는 경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를 한지로 돌려주고 얼마를 경비로 쓸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정해줘야 돼요. 이게 한지 방식의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런 거 싹 다 빼놨어요. 왜냐? 하수가 책을 써서 그렇다. 저 같은 사람 책 쓰라면 다 넣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 책을 써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럼 시중에 나 있는 책이 다 잘 돼 있느냐? 이 책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시다. 갑에게 200평을 받아서 한지로 돌려줘야 되죠. 여기서 이제 첫째 정해져야 될 것이 한지 설계가 정해져야 돼요. 그 한지 설계는 교환 기준을 했죠. 자, 갑에게 이 땅 평당 10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2억이죠. 200평이니까 가격 기준으로 돌려줄 건지 그게 평가식이라 했죠. 아니면 위치 면적에 따라 돌려줄 건지 면적식을 쓸 건지 자, 이것부터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면적식부터 설명드리면은 면적식은 요 토지 다시 요 자리 줘야 돼. 딴 데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도로가 들어가죠. 이와 같이 지형적 변화가 심할 때는 면적식은 못 씁니다. 지형적 변화가 없을 때 쓰는 것이 뭐다? 면적식. 면적식은 어떨 때 쓰느냐? 우리가 농촌 가면은 농촌지에 가면은 농지 구획 정리사 같은 거예요. 농지를 다시 구획을 정리하면서 할 때 대부분 이 면적식으로 해줍니다. 왜? 농지는 위치 바꾸면 안 되죠. 자기 던 농지 그대로 다시 줘야 되니까. 그럼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는 이렇게 지형적 변화 심할 때는 뭘 쓴다? 평가식. 자, 가격 기준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가격이 2억 받았으니까 한지도 얼마? 2억 주라 이 말이죠. 예, 이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해야 될 것이 이렇게 조성했을 때 이 조성된 토지 지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조성된 이 토지의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수용 사용 방식처럼 감정평가업자가 가격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가격 결정을 하면은 맞아주고요. 예. 자, 이 개발된 토지를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하기 전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개발하면은 평당 200만 원쯤 이렇게 될 것이다. 보통 한 배 내지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아니다. 400만 원이다 해보여. 이 감정평가업자가 자기 볼 때 400이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몇 평 돌아갑니까? 400만 원짜리 2억치 50평밖에 안 들어가죠. 나머지 150평은 어디 들어가요?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한 100평쯤 돌아올 줄 알았는데 50평 돌아온다. 그러면서 50평 탁 돌아오면 400만 원 하면서 나머지 50평은 또 사느래. 돈이 그럼 자기가 얼마 손해봅니까? 자, 땅값 50평값 손해봤죠? 1억치 손해보고 또 추가로 50평을 또 사니까
또 1억 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어떻게 가격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 토지 소유자 개인당 몇 억씩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몇십만 원도 손해보면 막 싸움을 하는데 몇 억이 날아갔죠. 가만히 있습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찾아가자죠. 누구한테? 감정평가업자. 그 대구 수성구에서 사는 뭐다. 가서 그 집 아파트 가서 놓으랍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관광차 수십 대 대놔놓고 놓아래. 놓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살라면 달라야지. 그건 놓았다면 맞아 죽는데.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들이 한지방식의 가액 결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뒷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자 조성토지 가액 결정은 여기서는 토지 평가 자 협의회에서 이걸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 거쳐서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대표, 그 다음에 시행자처, 관할청 3자가 모인 협의체예요. 이걸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 거쳐 결정하면 뒷말이 좀 덜하겠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면은 자 가백이 200평 받아서 자 개발시켜서 평당 200만 원짜리 역시 주려면 100평 좀 되죠. 그럼 2억 아닙니까? 개발된 토지가 얼마예요? 평당 200만 원. 자 그러면은 가백에 개발시켜서 평당 200만 원짜리 2억치 100평 주면 되고 200평 중에 나머지 100평 뭐로 간다? 경비로 들어가요. 자 여기 또 세 번째 토지 부담률을 정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개개인이 다 사학경비 부담을 해야 되죠. 그 사학경비 부담하는데 이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50%면 저 전체 토지의 절반 정도를 경비로 부담시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은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60%를 초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환지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조성토지 가격 결정이 나야 되고 자, 토지 부담률이 결정이 나야 뭘 만들 수 있다? 한지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찌 하는지 보면은 한지 설계 폴리머시 지형적 변화 심하니까 평가식으로 하겠죠. 가격을 합니다. 그럼 각 토지부터 종료 토지부터 가격부터 산정해야 되죠. 자, 가업은 한 100만 원 될 줄 아는데 틀림없이 이럴 경우 시행자는 5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추려 쳐요 시행자가 50만 원이다. 뭐 100이라 아니다 50만 원이다. 그러면 막 갑자기 자기 돈 몇 억이 날아가죠. 멱살 탁 짚습니다. 짚고 네가 어째서 50이라노. 알았다. 딱 토지 소유자 모아놓고 사업하지 맙시다. 그럼 끝이에요. 삽 준다 끝. 나라에서 강제로 시킬 수 있다 없다. 이제 곧 그래 될 수도 있어요. 하도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 못합니다. 나라 강제로 못 시켜요. 이 사람들 자기 재산 내놓고 지금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강제로 못한다. 그럼 여기서 수도하면은 그냥 수도업이에요. 이렇게 수도업되어 있는 전국에 이 한지방식 사업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딱딱 수도업되고. 요거 어째 이제 넘어갔다. 가격 결정 넘어가세요. 요 개발된 토지 가격 결정해야 되죠. 협의회 여기 있어. 이 사업판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들은 이거 후리치려 그러겠죠. 그래야 이게 많이 돌아오니까. 시행자는 어떻습니까? 가격 끌어올리려고 해요. 여기서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토지 소유자 뭐랍니까? 하지 말자. 우리가 뭐 답답한 거 없다. 말하라. 그럼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이 토지 부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 정도 부담할 줄 알았던데 어떻게 시행자가 지형권자를 구워 삶아가 60%까지 부담시키도록 한다. 그 말은 100평 주면은 자 60%는 경비로 들어가고 40평만 받는 거예요. 안 한다. 밑에 거 토지 소유자 3분의 3 동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동의 안 합니다. 60% 초과시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부담시키는데 그러면 안 한답니다. 사업을. 토지 소유자들. 자, 결국 이거 전부 다 산넘산이죠.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뭘 만들 수 있다? 한지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정해지면은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 한지방식 사업이 수도업되는 거예요. 대부분 한지방식 사업이 하다가 수도업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도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해졌다고 봅시다. 그래서 갑의 토지는 100만 원. 자, 개발하면 200만 원. 자, 갑의 토지 절반은 개발돼서 돌아오고 절반은 뭐로 들어갔다? 경비로 들어갔죠. 각 같은 경우에 종전 토지 가치만큼 한지 받았죠. 갑의 한지를 무슨 한지? 적응 한지라고 합니다. 갑 이렇게 청산 문제 없도록 종전 토지 가치만큼 받았으니까 자, 이게 적응 한지다.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양갈로 3번에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1번에 줄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200평의 토지 가지고 있습니다. 2억짜리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이 정해지면은 자, 한지계획을 작성하면서 시행자가 저 지역이든 토지 소유자 일일이 다 만납니다. 그 을에게도 묻죠. 니는 한지 어떻게 받을래 하니까 을은 나는 한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한지 뭐 합니까? 부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동의나 신청해서 한지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억만큼을 자, 저기에 한지가 인가된 이후에 사전에 뭐 해준다? 청산을 해줍니다. 예. 문제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임차권 등의 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같이 정리해 줘야 돼요. 그 임차권 등을 정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거 바람 받아야 줘야 해. 이 사람도 나가죠. 자, 그래서 자, 을에게 2억 원의 사전 청산금을 주면서 자, 임차권자 보증금 1억 원 꼭 주라 이러니까 주겠다고. 줍니까? 지주문이 들어가면 안 노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예. 그러나고 지는 회의연 갖고 너끼리 막 치고받던 사람들하고 책임 없이 무책임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수도업돼 버려요. 그래서 만일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이 사람에게 미리 뭐부터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산청산해 줍니다. 그래야 권리관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뜻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박스에 있는 내용도 버리세요. 예. 자, 양갈로 4번에 한지제의 토지 사용수익 정지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때 안 보면 되고. 자, 5번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한지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자,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줄칩니다.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그게 뭐다? 정한지. 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줄치고 그는 직권 부지정입니다. 직권으로 부지정합니다. 또 줄칩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게 감환지예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게 어떨 때 발생하느냐 이럴 때요. 자, 우리가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죠. 자, 시행자 제공해 주니까 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로서 평당 200만 원짜리 1억치 주면 되죠. 그럼 몇 평? 50평. 자, 그리고 경비로 50평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문제는 한지 방식에 있어서 한지 방식에는 토지를 줄 때 필지 한 필지 단위를 줍니다. 한 필지. 한 필지가 보통 100평이요. 50평은 절반밖에 안 되죠. 그 50평 잘라주느냐 안 잘라줍니다. 어쨌든 한 필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병이 자 50평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한 필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 원래 받을 것보다 늘려 받는 거 이건 뭐? 이게 정한지예요. 그럼 정한지에 대해서는 저게 절차에 한지 처분 공고되면 청산하죠. 저때 정한지 값을 병은 납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정해지고 자 그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 너무 작죠. 가소토지예요. 우리나라의 가소토지 기준은 60제곱미터입니다. 60제곱미터. 자, 60제곱미터는 18.5평이에요. 그 60제곱미터 안 되는 것은 가소토지로 해서 한지 대상에서 직권 부지정해 버립니다. 한지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럼 이거는 사전에 뭐 한다? 청산해 버려요. 산청산. 자, 그래서 가소토지 기준이 60인데 6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33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60제곱미터 안 되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직권 부정해 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돈이 돼요. 자, 이거는 한지 대상이 아니죠. 산청산 대상이니까 가격이 확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곳에 짜투리 10평 여기에 5평 이런 데 가보면은 7평 천지입니다. 가보면 여기에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요게 중개하면서 요 딱 앉아가 중개 사무실 해놔갖고 가소토지만 다 사모읍니다. 저 번듯한 거 절대로 안 사요. 비싸게 가소토지만 사는 게 가소토지만. 그러면 시세보다 헐찍했죠. 그래가 18.5평 딱 모으면 내 거 하나, 또 18.5평이 딱 모아지면 짝지 하나, 또 18.5평이 딱 모으면 아들 하나, 또 18.5평을 딱 모으면 딸 하나. 자 그러면은 아파트 몇 개 받는다? 4개. 입찰한 줄 아파트 4개 받아요. 그 분양금 딱 받아가지고 나중에 대파라 뿌리죠. 난 입주할 때.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입주할 때 그 대파라품은 돈 많이 벌겠죠. 그래 버는 거예요. 뭐 번듯한 거 좋은 거 사가 돈 버는 그는 바보고 남이 안 사고 남이 안 보고 흐름하고 볼품 없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데 가보면 흐름한 주택이 있어. 저는 이제 흐름한 건물 같은 거 이런 데 가서 사요. 자, 그러면 뭐가 있죠? 뭐가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를 갖다가 잘 사면 그것도 하나 줍니다. 그러네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느 중개사가 학교엔 중개사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뭐가를 하나 사왔습니다. 말라 샀더노. 뭐가를 안 준다. 전에 뭐 준다 안 했습니까? 주는데 그게
니같이 하수가 한테 주겠나? 뭐가를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거 사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물 덤덩 사지 말고 요 뭐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요거 사도 되는지 아닌지 전화를 한 통 해라. 그럼 내가 딱 보고 이건 사라 하면 아파트 줍니다. 뭐가도 어떤 거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 허름한 거 사가 돈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는 돈 한 1, 200돈 주면 그냥 주죠. 그래 돈 버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건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산청산에 그다음에 A 300평 가지고 있다. 3억짜리 시행자에게 주니까 한지로 평당 200만 원짜리 자 150평 주면 3억이 되죠. 그다음에 경비로 150평을 쓰면 되는데 이것도 한 필지 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필지를 받든지 줄여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50평 줄여서 100평 한 필지 받을 수 있죠. 자 줄여서 받는 이걸 뭐라 부른다? 감한지라. 감한지. 그럼 뭐 감한지에 대해서는 50평 값을 A에게 나눠주게 시행자가 어떻습니까? 지급해 줍니다. 청산할 때. 자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한지를 받을 건지를 이렇게 정하는 이게 뭐예요? 한지계획 아닙니까? 한지계획 이래 짜는 거예요. 실제로 한지계획 하나 예를 들어 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지계획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한지 받을 건지를 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무슨 계획이다? 한지계획이다 이 뜻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양갈래 6번에 입체한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토지나 건축물 사업전에 주고 구분 건축물 아파트나 상가 받는 걸 뭐라 부른다? 입체한지예요. 입체한지의 구체적 내용들은 자그 3사례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또 7번에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3사례 가서 보면 돼요. 왜냐? 입체한지는 시험에 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사를 이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97조에 가시면은 환지정 등의 제한 찾습니까? 자 그거는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자 이것도 3사례 한번 보면 돼요. 자 10번에 채비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채비지 또는 보리 지정 봅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줄치입니다. 경비에 충당하거나 줄치고 거기에 씁니다. 그게 뭐다? 채비지. 경비 충당용 토지를 채비랍니다. 자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기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란 말이죠. 그걸 옆에 끌어다 씁니다. 공공시설 부지를 말합니다. 일정한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 자, 그다음 줄치입니다.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그까지만 줄치면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이런 도로가 들어간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부지 이걸 공공시설 부지라 하죠. 자, 그리고 한지 방식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 사업경비 충당용 토지가 있어야 되죠. 이런 토지를 뭐라 부르냐? 채비지라 합니다. 자 경비 충당용 토지와 공공시설 부지 여기에는 환지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도로 공공시설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이거 땅 팔아야 되죠.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한지로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 친 데 보면 한지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한다? 보류지, 즉 한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부지와 채비지는 한지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방갈로 이번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채비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면 보충학습에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한지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자 한지 계획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할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토지 부담률을 정하는데 자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보실 거 없고 자 2번에 자 거기 밑줄 칩니다. 한지 계획 구역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다? 50%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한지 계획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한지 계획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써놨듯이 한지 계획 구역 평균 토지 부담률을 정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원칙은 50% 초과 못하죠. 지정권자냐 하면 얼마까지 한다? 60%. 토지동 소유자 3분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없고 누가 동의하겠어요? 동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인정해 60% 하는 것도 사업이 안 돼요. 벌써 토지 소유자들 다 들고 일 나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업이 되려면은 얼마? 50%. 예. 자, 그 밑에 자 거기에 보시면은 3번은 계산 시계 가는 거예요. 그 3번 밑에 4번, 5번, 6번 같은 것은 난주 문제풀이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11번에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알구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자, 그것까지만 줄치면 되는데 자 그래서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죠. 가격은 거기서 하고 앞서서 감정평가업자는 뭐만 합니까? 평가만 하는 거예요. 가격 결정 안 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지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저게 두 번째 단계로 한지 계획 인가 받아야 되죠. 자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지 봅시다. 한지 계획 인가 자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것까지만 줄치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인가받지 않는다 뜻이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그 5가지 경미한 사항 있죠. 버리세요. 왜냐 그거는 보면 못 맞춰요. 안 보면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안 봐야지. 자 이 과목이 조금 다른 과목과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경미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는 합격 못합니다. 차라리 안 보고 합격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이번에 통지 및 공람이나 3번 의견서 제출, 4번 의견서 첨부 찾았습니까? 다 버리고 그 다음 결과 통보도 버리세요. 자 거기에 3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 예정지 지정에 관한 것이 자 여러분 책에 거기에 303쪽까지 되어 있어요. 자 303쪽 밑에 보시면 장애물 이전 제거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사전통지 3번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보상금 공탁 보상금 수령 자 옆 페이지에 조건부 허가 토지관리 등에 관한 것까지 전부 다 버리세요. 다 버렸습니까? 예. 자 이제 교재에 307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지 인가됐죠. 그 다음 착공했을 것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0일 내에 한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자 2절차로 가요.
자, 거기에 교재의 한지 처분의 의의 봅시다. 한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사업이 완료된 후 한지객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자 줄치고 새로운 토지 교부하거나 이 한지 교부죠.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간에 줄칩니다. 가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한지 처분. 자, 한지 처분 절차 중에서는 자 우선 봐야 될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갈로 4번에 한지 처분의 시기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줄칩니다.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경우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 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60일 내에 한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자 준공검사 받고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60일 안에 한지 처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통지 및 공고 시행자는 한지 처분할 경우에 한지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 알리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지 처분이 딱 공고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여기 우리 각 같은 경우에 자 100평 한지 받기로 했죠. 100평에 대한 소유권이 딱 넘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 을 같은 사람은 한지 안 받았죠. 을 권리 관계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병 같은 경우 정한지 받았죠. 청산금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은 한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자 한지 교부가 청산 관계가 정리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한지 처분 효과라든가 있죠. 매년 놉니다. 매년. 그럼 매년 노는데 매년 틀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부터 잠시 쉬었다 합니다. 7, 8은 그대로 두세요. 더 써야 되니까.